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서구 미디어들의 가짜뉴스 전격전이 아주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발칸 세르비아파는 가짜뉴스의 주장대로라면 러시아가 작년에는 일본을 공격하고 올 여름에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발사했어야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스위크는 작년에 일본을 공격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밝혔고, 그 전에는 정보 보고서를 입수해 키예프에 대한 핵 공격에 대해 경고했다고 러시아 매체는 비웃었습니다. 또 러시아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한 전쟁 중 성범죄를 사주했다는 올레나 젤렌스카의 주장도 이 매체는 열거했습니다. 우선 올 들어서는 모스크바가 6월 25일 사르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이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나토가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핵 공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도 보냈습니다. 6월 25일이 러시아의 핵 공격 날짜라고까지 명시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의 가짜뉴스 공세와 히스테리 발작 증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핵 위기는 가라앉았다. 미국의 윌리엄 번스와 러시아 세르게이 나르시킨 간 핵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마구잡이 추측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서구 매체는 핵을 계속 떠들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 생존에 필요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유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독트린을 계속 얘기해왔는데, 서구는 이를 핵 위협이라고 멋대로 해석해 떠들어왔습니다. 아니라는데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푸틴이 핵을 만지작거린다는 왜곡을 일삼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하기 훨씬 전인 2021년 여름 일본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내부 고발자가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별명의 내부 고발자가 프랑스에 망명한 반러시아 인권운동가인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에게 보낸 기밀 서신을 입수해 소개하는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주장했습니다. 이는 죄다 소설입니다. 2021년 여름에 일본을 공격하려다 갑자기 2022년 공격 대상을 우크라이나로 바꿨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의 소위 내부 고발자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왜 그런 건지는 횡설수설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모스크바가 전쟁광이라 그렇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딱 보면 내부 고발자부터 모든 게 소설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코드네임 Wind of Change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Wind of Change는 I followed Moscow and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란 스콜피언스의 곡 제목입니다. 황당한 서구의 가짜뉴스 공세는 끝이 없습니다. 주장을 하는 당사자나 이를 듣는 사람들이나 과연 저게 제정신일까 의심스러운 경우가 천지빛깔입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또 러시아 군인들의 아내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젤렌스키의 처 젤렌스카의 황당한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전시 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젤렌스카는 러시아 군대가 성폭행을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스카이뉴스는 러시아 군인의 아내가 남편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부추긴다는 젤렌스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젤렌스카는 러시아 군인들의 친척과 가족들의 전화를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도청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해대는데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엔의 인권 담당 여성 관계자도 헛소리 행렬에 동참할 정도입니다. 유엔의 프라밀라 페트는 러시아군이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성폭행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10월 AFP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내놔보라고 하니 확실한 증거는 없다면서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라밀라 페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비아그라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들었는지 지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혈기방장한 군인이 전쟁 중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복용한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황당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유엔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매체 RT도 추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프라밀라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젤렌스카의 헛소리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라고 RT는 주장했습니다. 그런 식의 끔찍한 내러티브는 현재 미 대통령인 조 바이든도 한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5년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은 세르비아가 무슬림의 피를 더럽히기 위한 성폭행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나토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당시 상원에서 끔찍한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의 무슬림을 위협하기 위해 여성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가두고 성폭행을 저질러 출산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범죄가 같은 대륙, 같은 장소의 수용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떠들었습니다. 미 정부와 짜고 치는 서구 미디어들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마구 질러보는 식으로 토해내고 있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는 일반인으로서는 가려서 듣기가 아주 힘듭니다. 일단 질러놓으면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이미지만 남는다는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서구 미디어들의 보도는 일단 거르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